이번 시간에는 바스키아, 키스링과 같이 뉴욕 이스트 빌리지 삼총사로 불리었던 스트릿 아트 작가 케니 샤프에 대한 소개입니다. 케니 샤프는 1957년 미국 LA 출신으로 1978년 뉴욕으로 이주해 비주얼 아트 오브 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1978년 뉴욕 이스트 빌리지 클럽 57은 어느 곳보다 핫한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케니 샤프는 키스 에링, 장미셀 바스키아 등 당시엔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후 팝아트의 거장이 된 아티스트들과 어울려 다양한 파티, 전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럽 57의 분위기는 케니 샤프가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트쇼와 밴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단 하루도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당시에는 훗날 우리가 도모했던 것들이 이렇게 전시로 다뤄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지금에야 그때 일어났던 퍼포먼스를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당시 관중은 오직 그곳에 모인 아티스트 뿐이었다. 나는 페인터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였지만 그 당시엔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기도 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무슨 형식과 매체로든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였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케니 샤프는 슈퍼팝, 슈퍼서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팝아트 작품을 제작합니다. 여기서 슈퍼팝은 현실에 가깝고 현실적인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팝서리얼리즘은 비현실적인 표현으로 작가의 작품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팝아트는 파퓰러 아트를 줄여서 만든 단어로 대중들이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친숙한 만화나 광고, 상품, 유명인 등을 인용하여 표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팝 초현실주의는 지구의 종말 이후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의 열망은 제스톤 캐릭터를 창조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부터 반영된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과 미래시대 우주가족 잭스는 그가 당면한 현실의 고통을 과거와 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작품 속에 만화 주인공들을 등장시키고 혼합하는 제스톤 시리즈를 통해 현실의 공포와 불안을 완충시켰는데요. 그 당시는 경제공황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으며 냉전 시기 미국은 자국의 광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 탐사선,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등 우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낙관적인 우주시대를 전면으로 내세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섬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된 사고는 핵전쟁과 환경 파괴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케니 샤프는 핵폭발에 의해 지구가 멸망한 그 이후의 모습을 우주에 사는 가족 제스톤 시리즈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케니 샤프의 친숙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페이스 밸류는 만화적 얼굴들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화 고인돌 가족 플리스톤과 우주가족 제슨의 캐릭터 얼굴들의 동그란 눈, 주먹코, 큰 입으로 크고 과장되어 있는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직접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작품을 보며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케니 샤프 작품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케니 샤프의 작품의 의미는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 환경 보호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는 미술관에서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1년 디올과의 협업도 대중과 좀 더 밀접하게 작품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케니 샤프의 작품 활동으로는 1979년 뉴욕 백화점 파우루치 매장에서의 첫 번째 전시를 시작으로 1980년 하이 문화로 여겨졌던 작품들로 대규모 단체전 타임스퀘어 쇼와 PS1의 뉴욕 뉴 웨이브 쇼에 참여하면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케니 샤프는 토니 샤프라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독일 하노버의 캐스트너 게젤샤프트에 키스에링과 함께 전시했으며 이듬해 스위스 루체른 미술관 전시에서 바스키아 키스에링과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케니 샤프는 휘트니 뮤지엄의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그의 환상적인 설치 공간 코스믹 카반을 전시했고 명실상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1987년 앤디 워홀이 사망하고 1988년에는 바스키아가 1990년에는 키스에링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케니 샤프는 해외 유명 미술관 전시에 계속 참여하면서 독창
독창적인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뉴욕 소우의 가판대에 개조한 최초의 스트리트 아트숍 샤프 쉑을 열었는데, 쉑은 작가가 판잣집이라는 단어를 케니 샤프의 패밀리 네임과 비슷하면서도 재밌게 만든 그런 신조어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명 미술가가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티셔츠, 유리컵, 라이터, 심지어 문신까지 디자인을 해줬는데 한 달에 $200도 벌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하네요. 현재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니 케니 샤프도 미술의 상업적인 대중화의 한몫을 담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9년 만에 서울 성수동 백아트 팝업 전시장에서 샤프쉑은 부활했습니다. 정말 당시에 아트숍과 똑같이 만들어 전 세계의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샤프쉑은 내면의 의식과 대중이 함께 경험하는 작업을 소개하는 초현실주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흥미로운 전시는 2022년 4월 홍콩 오페라 갤러리에서 샤프와 바스키아 헤링의 그룹전이 진행하였으며 약 36점 이상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삼총사의 당시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케니 샤프의 대표되는 갤러리는 알민레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갤러리 현대의 작품 구입무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최고 낙찰가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4m 가까이 되는 대형 작품으로 2022년 5월 보넨스 뉴욕 경매에서 나왔습니다. City of the Future라는 제목의 2005년 작품인데요. $98만 약 12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위는 2021년 11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트래블 타임이라는 제목의 1984년 작품으로 $87만 약 11억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페이스 밸류의 작품 중에 최고가는 2022년 3월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서 나왔는데요. 2019년 작품으로 152cm의 크기로 가격은 약 $37만 4.65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평균 낙찰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평균 낙찰가를 보시면 2020년 전후의 그린 작품의 가격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작품 출품수를 고려한 2020년,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가격이 높게 상승한 작가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작품들로 옥션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기에 최고가를 찍고 있네요. 호당 낙찰가를 보시면 2021년에 출시된 작품의 가격이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2022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린트 작품만 보면 원화 대비 크게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정가 대비 낙찰 분포만 보시더라도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옥션에서 많은 경합과 높은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케니 샤프는 알민레시에 소속이 되었으며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알민레시의 첫 개인전에서 전세계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점 이후에 케니 샤프의 인기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또한 2010년대 최고의 인기 팝아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카오스가 2019년에 옥션 레코드를 세우고 젊은 층들에게 팝아트, 스트리트아트의 인기가 불러오면서 케니 샤프도 더욱 주목을 받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최소 추정가 대비 낙찰률도 100%가 넘기에 최소 추정가의 2배는 생각하여 비딩을 해야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이스트 빌리지 삼총사인 바스키아, 키스 헤링, 케니 샤프의 페인팅 작품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품 가격으로는 바스키아를 따라올 수 없으며 이어서 키스 헤링, 케니 샤프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당 낙찰가를 보시면 뉴욕 이스트 빌리지 삼총사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 미래의 새 작가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작가에 대한 가장 높게 낙찰된 작품들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상으로 케니 샤프에 대한 작품 소개와 가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작가는 미술의 상업적인 대중화에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작목을 더욱더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